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돼지띠의 해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한 해를 정리할 때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는데요. 올해는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취재기자와 함께 올해 서울의 이슈를 정리하면서 팁으로 든 뉴스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서울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정훈 기자와 2019년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올해 정말 서울 집값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서울 집값 잡겠다고 정부가 정말 많은 대책을 내놨는데 그렇죠. 뭐랄까요, 집값을 잡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의문스럽기는 한데 어떤 대책들이 좀 있었죠? 네, 진짜 서울 집값 얼마나 더 오를까 싶었는데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 정부 들어서 정말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지난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8.2 대책, 9.13 대책,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발표된 12.16 대책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종합 대책뿐만 아니라도 중간중간에 개별 대책이나 후속 대책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대책까지 포함을 하면 이번이 18번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12.16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크게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세금제도 보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출 규제로는 일단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고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이 공시가격을 조금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8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주목할 점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폭 늘었다는 건데요. 예,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꼽히는 이 마포구와 용산구, 광진구 이런 13개 구의 모든 지역을 포함을 해서 이 정비 사업도 이슈가 있는 강서구와 노원구, 동대문구 등 5개 구의 37개 동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초강도 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런데 집값이 쉽게 가라앉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올 1분기까지만 해도 좀 안정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강북 등 전역으로 이 상승세가 번졌습니다. 이 그동안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12월 셋째 주까지 25주 연속으로 이 상승세가 이어졌고 특히 강남 사구와 마포, 용산 이런 지역의 가격 상승이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이 12.16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동향을 살펴보면 일주일 만인 23일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일단 상승폭이 반토막이 나긴 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2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0.10% 상승을 했는데요. 이 전주 상승폭인 0.20%보다 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강남 사구 같은 경우에는 주간 상승률이 0.33%에서 0.10%로 굉장히 급속히 둔화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폭이 축소는 됐지만 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후에 더 오를 것이다. 아니다,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또 저희가 전문가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요. 네. 그때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서울의 이슈 중에 또 이 미세먼지 얘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도 미세먼지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3.3이라고 하죠. 그 지금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건데 서울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전국에는 처음으로 시즌제를 도입하기로 했죠. 그게 어떤 제도인가요? 네, 올해도 이제 불청객인 미세먼지 진짜 매해마다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네. 보통 미세먼지 하면 겨울철과 봄철에 많이 그렇죠.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미세먼지 시즌제라는 건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이 평상시보다 더 강력한 저감 대책을 시행을 해서 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특별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행이 되는 건 전국에서 서울이 처음입니다. 이 발생 원인인 교통과 난방 그리고 사업장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대책이 시행되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교통 분야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내 모든 행정 공공기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 이부제를 시행을 하고요. 또 시민들의 차량 이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으로 주차요금 할증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 주차요금을 25%에서 최대 50%까지 더 받는 건데요.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이달에는 홍보와 안내를 유도를 하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네.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가 그 4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도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말 강력한 대책들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또 바로 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로구와 중구를 포함하는 이 녹색 교통 지역에 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아예 진입 자체를 금지를 하는 건데요. 네. 지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가 운행 제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가 또 올해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혼선이 좀 초기에는 많다 보니까 일단 서울시는 7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요. 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차량에는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속 첫날에만 한 400대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 운행 제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선도 많았는데 일단 1일부터 지금 16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이 단속된 차량이 한 4천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그래도 2주 만에 한 50% 정도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있죠.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 사업. 이게 처음에는 막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못 이겨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 네. 주민들의 좀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박 시장은 올 1월에 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새로운 광화문 광장의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개를 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요. 당초 이 자리에서 이 준공 시기는 오는 2021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였는데 하지만 청사진 발표 이후에 이 종로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단체 이 반발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이 지역의 이제 반대 여론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난 9월이죠. 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뭐라고 했냐면 착공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에 박 시장이 직접 이 종로구 삼청동과 평창동 등을 직접 돌면서 주민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요. 특히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금 여러 차례 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장 토론도 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통을 보이는 행보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하지만 새 광화문 광장 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종로구 일대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반발 움직임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박 시장이 9월에 시민 의견 더 수렴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만 해도 주민들의 생각은 그러면 사업을 재검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토론회도 원점에서 이 재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 새 광화문 광장을 만드는 걸 전제로 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68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이 더 악화가 됐던 겁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런 반대 여론을 감안을 해서 일단 예산안 200억 원을 삭감을 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제 박 시장이 이후에 이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향후 계획을 내놓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에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광역 이슈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서울 집값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바로 전문가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이슈는 올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변화되는 정보를 자세하고 신속하게 신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